네, 요게 지금 진행하다가 좀 전화가 와가지고 끊겨서 다시 조금 빠르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밑에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음, 여기 구조 분석은 적힌 대로 조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독일 철학자인 이런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러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되게 충격적인 말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넘어가서 사실 그것은 그것이라고 해버리면 여기 말하는 신 죽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빌려왔냐면 그가 존경하는 하일리 하이네가 했던 그런 말들 그 작가로부터 빌려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네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니체는 그 자신의 그런 인생의 업적을 그것으로 여겼는데요. 뭐냐면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변화를 검토하는 것,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찾는 일에다가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그 주 업무로 삼았대요. 근데 그런 변화는 어떤 거냐면 마치 하이네가 이러한 말을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변화에다가 주목하는 거를 자기 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뭐가 시작되었냐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마틱한 쉬프트, 즉 극적인 문화적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과학적인 혁명, 즉 16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기간은 과학적인 수단이 그런 종교적인 글을 선호되는 수단으로서 대체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가서 한번 가볼게요. 자연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선호되는 수단으로서 대체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친다라면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쉽게 종교적으로서 정말 대재앙이 오는 예를 들어서 뭐 역병이라고 해볼게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뭐 이 당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흑사병이라는 게 막 유행을 했다라면 뭐 신이 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되게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종교적인 그런 풀이에 대한 글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연유에서 이러한 이유에서 흑사병이 유행했구나라는 과학적인 접근으로 바뀌는 시기가 16세기인 거예요. 그때 그런 변화를 맞이한 그때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 즉 문화적인 변화가 시작됐고 그때 이런 문화적인 것도 변화가 되지만 종교적인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들에 다 함께 맞물려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보면 여기 모든 것들을 아마 다 받아올 거예요. 전체 문장들을 다 받아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끌었는데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었대요. 그것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인간들이 기반을 두어야 하는 그들의 믿음을 이성과 증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대은 조금 더 뭐 계몽주의를 수직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계몽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인간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증거와 이성, 즉 과학을 기반하에서 이 믿음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어져 갔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이제 과학으로 계속 대체되는 시기 16세기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깨어나야 된다. 단순히 과학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 즉 이성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들로 우리의 믿음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뭐 그런 유해가 있는가,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 글이 아니라 뭐 다른 그런 역사적인 그 다른 증거물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세기에 세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뭘 통해서는 여기서 인간의 인종이 얻었다고, 자연의 통제를 얻었다고. 무엇이냐면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진보의 결합을 통해서 자연의 통제력을 얻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자연의 그런 섭리, 흑사병부터 뭐 천둥 번개가 친다던가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관념에서 그런 이성도 아니고 그냥 감성적인 부분으로 혹은 그런 식으로 믿었다는 반면에 산업화가 되면서 그 과정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사건들을 이해되는 거구나. 천둥 번개가 그냥 노했다가 아니라 이러한 과학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거구나.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걸 우리가 조금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undermine라고 하면 그들 종교에 대해서 의존성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첫 시작은요, 뭐 이런 말들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뭐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일련의 뭔가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서 나오는 이 신은 죽었습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라면 우리의 믿음으로서 기반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점점 더 이성과 그리고 증거의 근거를 두고 점차 더 나아가서 통제를 할 수 있고 우린 드디어 자연의 위협을 덜 느껴도 되는 거구나까지 이어지는 그 출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증거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있다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증거가 없잖아 라고 했을 때 신은 죽었다. 즉 뭐 제우스가 있는지 아니면 포세이돈이 있는지 그거는 모른다는 걸. 증거가 없으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 시작점이 과학혁명이었고 과학혁명을 거듭하다 보니 어디까지? 이성과 증거에 기반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점차 더 나아가서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구나라고 여기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결과 우리는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덜 위협을 느꼈다.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은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역사냐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어지는 역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적인 시간 흐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들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봤을 때 생각보다 순서의 지문들이 나올 것 같지만 순서로 잘 쓰지 않을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명백하기 때문에 16세기, 18세기, 19세기 너무나 명백해서요. 안 씁니다. 오히려 안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신은 죽었습니다라는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마 이 지문이 빈칸으로 활용됐다라면 여기에서 이 전체 문장 자체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로부터 덜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오기 너무 좋으나 빈칸 문제로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추로 나오던가 아니면 혹여나 연결사로 오히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서 삽입보다는 오히려 삽입이 나온다면 사실 여기에 삽입이 나오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기억할지를 학교 선생님들은 고려하시거든요. 그럼 마지막 문장에 결과가 나왔다는 이 글의 흐름, 특히나 되게 독특하죠. 16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 글들은 학생이 기억하기도 쉽고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좀 난이도를 고려하시는 선생님들은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다음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 어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best known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bro, 그 다음에 inspired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휘인 대체되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ase라고 하는 부분과 gai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덜 위협을 느꼈다인 less라고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는 사실 서술형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짚어드렸는데요.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 정도 문장에서 서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유는 가목적어와 진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만 여기고요. 그 외적으로 어법적으로 독특하거나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제가 봤을 때 연결사나 아니면 의미추론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8번 문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파트는 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뭐와 관련된 실험이냐면 상호주의 원리, 원칙에 관한 그런 실험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에서 이런 실험 대상자요. 서브젝트 대상자들은 생각했는데 그들이 요청받고 있다고. 뭐냐면 1년에 그런 예술을 평가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뒤에 따라가면서 과정을 이해해 볼게요. 어느 순간 그런 조력자는요, 떠날 거예요. 방을 떠날 거고, 떠나서 뭘 하냐면 음료를 가지도록 떠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콜라를 가지고 어디 보면 실험 대상자를 위해서 캔콜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러 나갔고 가지고 들어와서 얘네들을 위해서 준다는 거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안 가져다 줬다는 거죠.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실험이 끝날 때 이 동일한 그런 조수들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여기서 보면 그들이 몇 가지 레이플 티켓이라고 했을 때 복권을 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실험인지는 저도 읽어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프리 드링크, 즉 아까 전에 콜라를 받았던 어시스턴트로부터 콜라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실험 대상자겠죠. 이런 사람들은 구매대요 2배나 많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티켓들을, 2배나 많은 티켓들을 구매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had not 이라고 했을 때 had not receive, 여기서는 비교 구문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drink.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음료를 가져다 준 대상자가 있고요, 음료를 가져다 주지 않은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가져다 줬던 그런 그룹은요,
오히려 복권들을 더 많이 샀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흥미롭게도 이런 실험자들은요 후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얼마만큼 너가 얼마나 그들이 여기 보시면 어시스턴트를 즉 조수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레이트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나 혹은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보존을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거나 혹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도록 요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콜라를 가져다 줌으로써 그런 조수를 좋아했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다음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복권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안 주었나 라는 걸 평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즉 결과 자체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그런 조수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샀다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복권들을 누구만큼이냐면 그를 좋아했던 사람만큼이나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의 의미를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발생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생성된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빚졌다라는 그런 감정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자,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특히나 학생들이 정말 헷갈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거의 뉘앙스가요. 어떤 거냐면 좋아해야지 많이 사는 거구나 로 착각을 지금 들게끔 하는 지문입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던 말던 나는 샀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결과는요. 아, 나 이 사람한테 빚졌기 때문에 복권을 산 거지 좋아했냐 안 했냐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콜라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내가 좋아한다 아닌다 이걸로 나뉘는 게 아니라요. 안 줘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줘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복권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왜 그런 행위를 이어졌냐 했을 때 뭔가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즉 빚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다 내가 빚졌다는 그런 생각이요 이런 행동으로 이끌었다라는 걸 그걸 보고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생긴 그런 부채라는 거죠. 상호주의는 그럼 어떤 것이냐? 그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와 내가 돕는다라는 걸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는 너랑 내랑 뭔가 연관성이 있다, 연결된다, 혹은 주고받는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나 이 사람한테 뭔가 받았어 라는 것 때문에 복권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내용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그런 연결 부분이나 요약문이나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평가하다와 그 다음에 get 정도로 return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et이나 아니면 leave는 그냥 보기로서 만들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받았던 그리고 구매했다라는 거 혹은 twice라는 거 더 가자면 likeable
이란 단어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not has no effect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은 게 아닌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ike보다는 뭐 powerful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문장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라서 요거는 하나 빈칸으로 두고, 빈칸도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요,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적으로 우리가 조금 따질 게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BING, 여기 보면 being ask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행형인데 수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암기해 두시는 게, 나중에 어법적으로 실력은 신텍스에서 공부하던 아니면 별도로 내신 기간이 아닐 때 공부하시는 게 맞지, 내신 기간 때 어법까지 공부하려고 이해하려고 다 노력하다가는 다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f라고 하는 부분, 혹시나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whether로 써도 되고 if로 써도 된다는 점,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중요한 문장은요, 여기에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이 like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형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순 때문에 서술형으로도 좀 쓸 수 있다라는, 간단한 서술형이지만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 번 더 가보자면 뭐 generalities 요 정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보면 in other words나 아니면 then 같은 그런 연결사들이 보이지만, 뭐 순서 삽입보다는, 정말 순서 삽입보다는 단순히 연결사 문제도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학생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빚졌기 때문이거든요. 좋아했는 게 아니라 빚졌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다 라고 이유를 물어보거나 의미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그런 행동의 결과가 부채에 있다라는 것, 즉 뭔가 빚지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지, 좋아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그래서 의미 추론이나 이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의미 추론 문제 유형과 혹은 지금은 연결사 정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다 제가 짚지 않더라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9, 10번, 그래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조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 어떤 질문이 없냐면 특정 음식의 소비가, 여기 보면 소비가 높일 수 있는, 엘리베이트라고 해서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의 그런 분위기 혹은 기분을 좋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원인이 있대요. 이러한 기쁨,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에서 오는 기쁨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여기까지. 1, 2 즐거움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런 걸 보자면 contain이라고 했을 때 어디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수정하는 건데, 뇌의 그런 화학을
화학을 수정하는 그러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반면에 간단하게 다른 것들은 편안함과 감정적인 레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뇌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어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원인을 하는 거고 연구가들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후자에 있는 그룹, 여기서 후자에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수준에서 위안을 제공받는 이런 그룹은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져 있는 위안이 되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는 음식으로서 알려져 있는 후자의 그룹의 음식은 포함하는데 그런 과거의 기억과 생생한 기억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대요. 혹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여기서 보자면 내가 이 음식을 기뻐서 너무 좋아. 저 같은 경우에도 미역국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역국을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옛날에 너무 좋은 날에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행복한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행복한 기억을 우리가 그것들을 먹을 때 매 순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안이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은 행복한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분, 즉 행복한 기억들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계속 상기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라고 해버리면 행복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고 이건 감정들을 되살려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확한 구성인데 여기서 comfort food라고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위안을 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comfort food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성은 당연히 다르겠죠. 방금도 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학생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역국 난 별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각각에게 독특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디저트라고 하는 건데 특정한 그런 행복했던 가족 모임에서 너의 그런 어린 시절 때 그런 어디 보면 그런 가족들 모임에서 제공되었던 이런 디저트는요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가 가장 갈망하는, 그러니까 다운이 되어 있을 순간대마다 갈망하는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특별히 즐거운 그런 모임에서 내가 먹었던 음식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 음식이 먹고 싶은 거죠. 저도 지금 미역국이 먹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습관적으로 이런 컴포트 푸드에다가 의존하는 것, 의존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요 해로울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연구는 보여줬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비록 이런 음식이 되게 다양할지라도 그것들은 영양학적으로 조금 낮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미역국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디저트들은 보통 디저트들 예를 들어서 생크림이나 아니면 혹은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되게 케찹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 영양도가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할 때마다 난 진짜 어렸을 때 오마카세 혹은 난 어렸을 때 소고기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적으로 조금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시나 연결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연결사도 되지만 순서문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한 이 후자의 그룹 때문에요. 후자의 그룹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돼서 2번은 무조건 1번밖에 될 수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시사 때문에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보면 습관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는 습관적으로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마다 먹는 거. 여기서 보시면 우울할 때 먹는 것으로 얘기했죠. 습관적으로 안 좋을 때, 즉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4, 5번을 엮게 되면 5, 6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6번은 무조건적으로 5번 뒤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this와 지시사 이런 letter group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밖에 들어올 수 없다. 즉 순서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지막 어휘 짚고 어법 짚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evate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vital이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possess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bring back 되살리다, 상기시키다 즉 뭐 remind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unique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 crave라고 하는 단어 더 나아가서 harmful 그 다음에 뭐 row라고 하는 단어 지금 여기서 짚어드린 단어는요 진짜 말 그대로 어휘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이 지문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법적으로 포인트만 짚어드리자면 which 하나와 그 다음에 that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that도 있고 하나 더 여기에서 나오는 that 그 다음에 여기도 that 그리고 여기도 tha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that이 있습니다. 즉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which를 사실 that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은 대세, 용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사가 지금 보시면 여기도 관계사고요. 여기도 관계사고 얘도 관계사예요. 얘도 관계사고요. 나머지는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 대시기 때문에 얘네들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사들과 목적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늘상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어법과 서술형은 실력적으로 만드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방대해져서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필히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학생들은 내신이 끝난 다음에 정말 놀고 싶겠지만 한 주 정도라도 놀고 그 뒤로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공부한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